알면 당신도 법테랑. 네, 반갑습니다. 감히 법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 태어난 아나운서 김현웅입니다. 감히 법을 요리조리 요리하는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감히 법을 공부하겠다고 나선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우리는 정말 법테랑 하면서 감히 법을 쉽게 다루고 말이야. 이래도 되는 겁니까?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장희빈? 오늘 아주 뭐 붉은색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네. 열정적으로 보시네. 열정적으로 예. 법을 아주 그냥 감히 법을 아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네. 자, 법이란 게 특이한 법도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덜한데 세계적으로 또 재밌는 법이 이렇게 찾아보면 많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알듯이 이제 두바이 가면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뭐 키스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법도 있습니다. 네네네. 스위스에서는요. 네. 밤 10시 이후에는 변기물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특이한데? 아, 이건 말이 오면 어떡해요, 대체. 참으라는 거야, 뭐야? 왜 그래? 시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소음 때문에 생긴 법이라고 하는데요. 소음공에 민감한 스위스에서는 이 변기물 내리는 에? 소리도 소음공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런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정말 너무 저도 의아해요. 네. 희한하네. 밤새 이거를 쌓아뒀다가 한 번에 내려야 되나? 야, 이게 난감하네요. 예. 또 뭐 재밌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디 가면은 뭐 담배꽁초만 버려도 뭐 어디는 사형인가 뭐 그런 나라도 있고. 그렇다. 제가 예. 여러분들께 꼭 아셔야 되는 법률 하나 갖고 왔어요. 아, 그래요? 예. 하와이에서는요, 보행자가 걸어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에 벌금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오. 걸어가면면 네. 휴대폰 사용 안 신변이 된다. 꼭 알아야 될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뭔가요? 술 좋아하잖아요. 네. 캐나다는요, 새벽 2시 이후에 길거리에서 술 마시면 걸립니다. 근데 미국에는 실제로 새벽 2시 이후에 술을 팔지 않는 리커샵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그게 좀 친숙하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난 몰랐는데 영화에 보면 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왜 그 봉지에다가 맞아요. 술 넣어놓고 이렇게 봉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잖아요. 네, 종이 그게 다 봉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우리나라 야구장도 그래요. 아, 이제 다른 데 넣어가서 마십니다. 그렇구나. 네. 알고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예. 네. 자, 어쨌든 법이란 거는요, 그 사회에 맞게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이거든요. 예. 그런 우리의 법들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법태랑이 뽑은 법은 또 뭔지 주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법태랑 주제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 공명정대법입니다. 아, 세상에는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예. 제가 그래요. 제가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돈 꺼주고 옷 받잖아요. 자, 그 억울함들이 법으로 해소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우리도 가끔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네.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이 막 인생을 등질 만큼 억울한 일은 아닌데 하지만 세상에는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정말 답답한 일이 여전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정말 변호사로서 속상합니다. 첫 번째 법안 뭐죠? 네, 바로 지난 5월 21일이죠. 그 본회의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얘기네요. 네. 이거 원래 시행하고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행법상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의무 상환 금액을 제한하거나 상환 유예 등을 허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대학 원생까지 확대해서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공부를 계속 하고 싶거나 이제 목표를 위해서 더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원 갈 돈이 없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겠죠. 네, 그리고 네. 또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서 장기 미상환자를 정의하고 상환율의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이 대출 제도의 자격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성적 및 신용 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자격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에 관한 내용이 또 추가된 게 있거든요. 그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경우에는 그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이 밖에도 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파산 시 그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면책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21세기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시대는
아니어야지 않겠습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문제는 학자금 받아서 공부할 땐 좋은데 졸업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갚아야 되는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네. 그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낮다고 마냥 웃을 수 없는 게 네. 다니면서 또 걱정이 이제 바로 취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업 시장이 지금 급속히 얼어붙다 보니까 그렇죠. 20대 청년들의 빚의 굴레 허덕이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 들리고 있습니다. 그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빌린 다음에 갚지 못해서 개인 워크아웃 절차를 밟는 20대가 전년 대비해서 11%나 늘어난 걸로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발 경제 악화로 약한 고리인 그 일용직 근로자의 워크아웃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좀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이 워크아웃이라는 것이 빚을 갚기 어려운 대출자를 위해서 채무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 등으로 빚 상환을 돕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기업들이 코로나19로 거의 채용을 안 했고 네. 20대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불안정한 일로 경제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 기간 동안 생긴 이자 면제, 파산 시의 학자금 대출 상환 면책 등과 같은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계속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위해 공명정대법 다음으로 만나볼 법안을 소개할 주인공이 계신데요. 아하, 이분이시군요. 예, 필승! 네, 국회에 계신 남다른 법의 고수 바로 이분입니다. 중앙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네네. 문제는 중앙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제 중앙 정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소음 방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예.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시설을 할 때 예. 그 지역의 기업들에 우선적으로 좀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든지 우리 장병들의 그렇죠. 재판 절차를 민간인들과 가급적이면 같게 똑같이 하자. 네. 대법원 산하의 하나의 항소 법원으로서 역할하는 그 법원으로 존치를 하자. 더 큰 기회로 가기 위한 확실한 선택. 군 법무관 출신 최초 3선 의원. 대한민국 국회에는 이분이 계십니다. 민홍철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민홍철 의원입니다. 예, 언제나처럼 여전히 바쁘실 텐데요. 그죠? 예, 근황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요즘 네. 뭐 국방위원장 맡다 보니까 네. 요즘 군 급식 문제로 상당히 여러 가지 아주 현안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네, 모든 네, 우리 장병들의 어떤 급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민 의원님 때문에 기내가 정말 날로 부쩍부쩍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가요? 아이고, 저 때문에 커지겠습니까? 뭐 55만 우리 네. 참 자랑스러운 우리 김해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김해가 날로 발전하고 또 살기 좋은 고장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시로 네.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는 또 김해는 워낙 또 예,
관련이 깊죠, 제가. 또 관련이 깊으신가요? 일단 제가 김해 김씨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요. 군 법무관 출신 국회의원이 이제 최초 3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뭐 군 법무관 그러면은 뭐 군에 있는 판사야, 군에 있는 검사야, 뭐 이런 분들 있을 텐데 어떤 역할인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아마 사회에는 이제 네네. 판사가 있고 예, 그렇죠, 검사가 그렇죠. 있듯이 예, 예. 군에도 이제 검찰이 있고 예, 예. 법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다음에 법률 지원을 해주는 네네네. 변호사가 있고요. 예, 군법무관 고시나 요즘 이제 그 변호사 시험이죠. 네네네. 그 시험을 거쳐서 들어온 장교들 중에서 그렇죠. 그 세 가지 역할을 나누어서 군 장병들에 대한 지원을 네.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외국 영화 중에는 어퓨 군맨인가요? 어, 군맨인가요? 예. 거기에 그거 보셨네요. 예, 예. 톰 크루즈가 맞습니다. 예 그런 군 법무관 역할로 해가지고 아주 뭐 사건을 파헤치고 예, 이런 예. 굉장히 재미있는 그 영화가 아주 있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아주 너무 매력적이죠. 예. 군 법무관을 이제 23년간 네네 거신 한 거죠. 그 정도. 예. 그래서 3스타 아니요, 저 원스타 그러니까 준장으로 준장까지. 입장했습니다. 예, 예. 나는 왜 3스타로 그랬지? 네, 진급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준장. 예, 준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자 아무튼 뭐 조사 좀 해오셨죠? 네, 제가 예. 이제 준비한 코너 속의 코너가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의원님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네, 네. 키워드로 본 민홍철 의원님의 네. 홍철이는 이때 이랬지. 정감어리네요. 예. 예. 아,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예. 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돼지 껍데기입니다. 돼지 껍데기요? 예. 이게 뭐죠? 아니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희가 조사를 확실히 합니다. 예. 예. 그 시절은 뭐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 집은 워낙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사는 우리 친구네가 네네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 양돈 하는 그 집안이었는데 네네. 요즘은 이제 아주 정규 도살장에서 그렇죠, 잡고 이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닭 잡듯이 집에서 잡는군요. 그렇진 않고요. 필요할 때마다. 하여튼 뭐 이제 재래식으로 잡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돼지 껍질 그거 이제 남으면 저한테 일부러 이제 갖다 주고 지금 뭐 술안주라든지 이제 지금은 기호식품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이렇게 예, 먹는데 인기 있는 음식인데. 그때는 저는 뭐 주식으로 먹었죠.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걸 결론-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피부가 좋으시고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콜라겐 덩어리를 드셔서 예, 그래서 그 친구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는요. 아, 김해고 1등입니다. 1등만 하셨나요? 김해고등학교가 그 지역의 이름을 달면 그 지역의 제일 좋은 고등학교. 맞아요. 제가 골든벨 갔잖아요, 김해고등학교. 그래요? 근데 여기서 1등 하셨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수재셨네요. 아니 뭐 수제라기보다도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상위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은 네. 부산은 그때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산이나 진주에 소위 말하면 이제 명문고등학교를 그렇죠. 진학을 했는데 예. 저는 뭐 아예 뭐 하숙비조차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 다녀야 되니까. 예예. 그래서 아마 공립학교인 김해고등학교를 이제 진학하게 됐고. 뭐 또 노력을 하다 보니까 또 막 그런 또 성적을 거두게 됐고 그래서 뭐 하여튼 다 주위에 친구들이 같이 공부한 덕이죠. 뭐 제가 뭐 혼자 뭐 잘났겠습니까? 예. 아유, 아니죠. 이게 또 겸손하시니까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모두 1등했던 생각이 근데 사실은 이제 장군 반열까지 올라가시고 지금 또 이제 거기서도 승승장구하시고 이제 이럴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길로 가셨단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네네. 정치를 할 줄 몰랐죠. 예.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군법무관으로 군 생활을 네네. 어찌 보면은 만기 전역을 했거든요. 이제 전역을 하게 예. 되고 서울에서 변호사하다가 지역에 이제 사실 아버지 혼자 계셨는데 아버지 모시로 이제 사실 고향에 내려갔죠. 그런데 우연찮게 이제 어떤 선배 권유로 예. 그 지역에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됐죠. 좀 늦게 했습니다. 이 정치라는 게 해보니까 네네. 아직도 이제 매우 어려운 정말 어찌 보면 정치는 종합 예술이라고 하는데 특히 사람을 상대로 하는 종합 예술이고요. 10년 가까이 해보니까 그래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이제 저도 원래 어렸을 때부터 어찌 보면 어렵고 소외되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몸소 체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조그만 거라도 그런 분들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주고 법률을 한 줄이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제가 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네. 좀 드립니다. 지금까지 통과된 법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의원님. 특별히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 혹시 있으실까요? 가장 제가 좀 역점을 뒀고 네. 또 보람이 있었던 것은 이제 가야사 특별법이라고 이제 저는 가야사 이제 예예. 그런데 지금은 아마 고대 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으로 아마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통과가 됐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그 김해가 금강가야 예, 가락국의 고토죠. 예, 예. 그 육가야라고 이제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중심이 됐던 그 역사와 문화가 있는 그런 곳인데 역사적인 고증이라든지 또 발굴이라든지 복원 또 복원해서 그거를 역사 문화 관광 상품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좀 더뎠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2012년 국회에 들어와서부터 생각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대 국회 때 이제 마지막에는 여야 합의로 이제 통과됐던 거. 그게 가장 저는 이제 보람됐고요.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이제 가야 육국. 네네. 예. 그게 이제 경상북도 고령 그다음에 상주까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라남도 광양이라든지 전라북도의 남원 이런 데까지 다 영역이 넓습니다. 영호남에 걸쳐 있는 그런 문화권이기 때문에 일종의 영호남의 화합이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매개된 법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요.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발판을 기반으로 해서 통합이나 화합을 이루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전체 이제 국토 균형 발전 부분에서도 기여를 하고요. 예. 아우 지금 뭐 우리가 서론만 얘기했는데 네. 벌써 시간이 꽤 됐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 자 이렇게 지역구 발전을 비롯해서 그간 추진해왔던 법안을 검색을 해보니까 민생을 위한 법안이 엄청나십니다. 오늘 법태랑 주제에 맞는 법안 많을 것 같은데 전 팀장 어떻게 잘 준비하셨죠? 아니 네. 법태랑 시간이 참 짧은 게 한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워낙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예. 의원님 보좌관님들하고 네, 네. 상의를 해가지고 네. 딱 3개를 뽑아봤습니다. 예. 차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민홍철 의원의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위해 공명정대법. 네. 첫 번째 법안은요.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돼요. 무료 승차 지원법입니다. 아니, 무료 승차 서비스라면은 이미 노인분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사실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네네네. 문제는 중앙 정부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중앙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사실상 이제 지방 정부로 위임돼 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통수단 같은 경우에 아마 서울 지하철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도시철도 예. 이런 경우에는 중앙 정부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도시철도 공사가 맡고 있죠. 예, 하고 있죠. 사실 중앙국토교통부가 예. 아니면 기획재정부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지방이 이제 교통공사를 운영하니까 예. 거기에 이제 맡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 아마 지하철도 예. 무료로 타고 계시지만 예. 서울시가 부담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적자가 그래서 2조네 뭐 이런 거 예. 있잖아요. 예. 그 적자를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국가에서는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일부는 해줍니다. 특히 이제 국철 같은 경우는 예. 국가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네네. 전액을 다 보장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산 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는 예. 도시철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김해시에 계시는 어르신들, 네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한 6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다 돈을 내고 예. 타시고요. 경전철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중앙정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이게 재밌네요. 사실 이게 막 국민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도 자체가 한국철도가 있고 도시철도가 있고 이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정부냐 네. 아니면은 지자체냐에 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보존이 되느냐가 되게 네. 차이가 있는 거네요.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게 예. 전 국민의 7% 이상이라고 하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15%나 된다고 하는데 네. 이미 이제 초고령 사회예요. 그런데 무료 승차 서비스가 혜택자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복지의 문제는 네. 이제 모법이 노인복지법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지원은 중앙 정부가 하도록 되는데 사실 해줘야죠. 해주는데 제도는 있는데 중앙 정부의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지방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정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을 현재 사실 못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법에다가 이제 명시를 좀 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법안 내신 거 보니까 예. 국가에서 이제 지원하자라는 건 알겠는데 네네. 거기 이제 재밌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예. 원인 제공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뜻이에요? 이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 복지 문제는 중앙 정부의 예. 책무라는 거죠. 예, 지방 정부가 아니라 예. 물론 뭐 위임 사무 같은 경우는 지방 자치단체가 네네네. 하는데요. 네네. 기본적인 그 복지 제도는 중앙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예,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도시철도가 다니는 곳에서만 적용되는 거라서 도시철도가 없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버스 문제도 있죠. 대중교통. 대중교통. 예,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특별법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예.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은 또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철도 문제는 도시철도법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각 개별법에다가 이제 규정을 명시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지역은 이제 그거 하고 나면은 네. 이제 그게 또 확산이 돼서 네. 그 다음 단계로 나간다는 의도도 있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되면은 아마 용인에도 경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전철 있는 그다음에 곳이 여러 군데가 있죠. 예, 의정부에도 예, 있고요. 예. 또 서울시도 아마 또 새로 예, 건설을 하고 예. 있고, 그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혜택이 여러 군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떤 네. 모범적인 그 어떤 하나의 롤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가 아니신가? 법이라는 게 이제 보편성이 예, 있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경전철이나 도시철도가 있는 도시는 다 해당이 됩니다. 다 거기를 해당이 된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통과가 이제 됩니다. 이해가 되네요, 네. 정확하게. 자, 민용철 의원님의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위해 자 이제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네. 법안은요. 소음이 너무 커요. 네. 공항 소음 피해 지역 기업 우대법입니다. 네. 이 법안은 이제 최근에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사실 뭐 김포라든지 이제 우리가 공항이 있는 곳이 한 16곳 정도 네네. 됩니다. 예, 아주 또 군공항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군공항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또다시 또 예. 지원을 지원을 해주고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민간공항의 경우에는 이제 소음 특별법이 있기는 있는데요. 현재는 아마 75 데시벨입니까? 거기에 범위 내에 들면은 네네. 이제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네네. 그 마을 전체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창문을 이중창으로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해주죠.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에 대한 지원이고요. 네. 이 법은 또 그 지역에 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에 기업. 어떤 기업들에 예, 대한 지원입니다. 예, 예. 소음 방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예.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시설을 할 때 예. 그 지역의 기업들에 우선적으로 좀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든지 뭐 그런 어떤 일종의 우대하는 그런 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소음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 네. 대상이라는 말씀이신 그 거죠?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네, 기업. 네, 네. 제가 또 개정안을 냈던 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뭐 예를 건강의 문제, 뭐 그렇죠, 난청이 그렇죠. 생긴다든지 예. 뭐 여러 가지 또 예. 질환이 따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역학 조사라든지 건강 지원은 지금 규정에 지금 미비돼 있어요. 그 내용도 제가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 근데 그러니까 사실 헌법상으로 네. 그 소음 대책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뭐 지원되는 것 중에 전기료가 지원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것만으로는 또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이제 건강의 문제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건강 검진을 한다든지 어떤 소음으로 인해서 질환이 발생됐을 때 그 질환의 치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치료비까지도 다. 예. 아. 근데 아직 그거는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이것도 확실하게 또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법안은요. 제 식구 감싸기는 이제 그만. 군사법원법입니다. 원래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군사법원이 이제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문제가 나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었는지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그로 인한 어떤 병폐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군사법원 군 내에 이제 사건 처리 절차나 일반 국민들에 대한 사건 처리 절차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보면은 강군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이 이제 군사법원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해방 이후에 도입을 돼 있는데 과거에 아마 군법 회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네. 예. 그래서 군법 회의는 회의체였습니다. 네네. 뭐 판사가 아니고 법무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장교가 들어가서 회의체 형식으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결정한. 명이 모여서. 예. 그래서 이제 헌법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1987년도에 헌법을 개정할 때 군사법원법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군법회의법이고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재판 절차를 조금 이제 일반 형사 절차 유사하게 이제 새로운 도입을 하게 됐죠. 그러나 그 절차도 보면은 이제 심판관 제도라든지 네네네. 이제 일반 장교가 재판에 또 재판관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휘관이 이제 판결이 나오면 네. 1심 판결이 나오면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또 지휘관한테 두게 돼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감경권. 네. 그다음에 마지막 재판이 이제 항소법원까지 되면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 그 확인권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군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또 동네 재판처럼 이렇게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고 예, 제19 감싸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제 네. 시선을 많이 받게 되는 네.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장병들도 그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네네. 당연히 헌법에 재판받을 권리를 누려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군사법원법을 이제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그럼 방향성은 네. 국민들이 봤을 때 공정성에 입각해서 이거를 개정하신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네. 그죠? 예. 공정성과 예. 장병들도 일반 시민으로서의 권리, 이것을 권리를 또 찾을 수 있는 그거를 거고요. 또 예, 이제 예. 확대해 주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정부에서도 군사법원 개정안을 냈는데요. 보니까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관하자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현역 그 군법무관 법무감을 할 때도 네. 사법개혁을 할 때 노무현 정부 때 전체 사법개혁을 할 때 군사법개혁의 일환으로도 제가 제안을 했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1심은 뭐 군에서 재판을 네. 하더라도 2심부터는 일반 판사, 그러니까 일반 법관들이 판결하도록 의한 하자. 판결.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1심만 군에서 받고 2심, 그러니까 항소, 상고는 다 똑같이 민간이랑 똑같이 네. 밖에서 받자. 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아마 정부안은 2심 재판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서울고등법원의 한 개의 재판부로 보내는 걸로 아마 그렇게 네, 설계가 맞습니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개정안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전시라든지 유사시에 즉각적으로 이제 군내로 환원할 때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가 조금 이제 더디게 되고 비효율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또 평상시에 군 1심 법원하고의 어떤 사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절차의 일관성이랄까요? 이게 조금 효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고등법원의 어떤 군사부라든지 어떤 한 개의 부로 보내는 것보다는 대법원 산하의 하나의 항소법원으로서 역할하는 일종의 특수법원이랄까요? 네네네. 그 법원으로 존치를 하자. 그 대신에 재판관들은 모두가 다 일반 법관으로 임명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런 거라면은 확실히 군사법원 전시에 유용한 체제 전환 이게 가장 강점인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물적 토대도 있습니다. 현재 고등군사법원이 국방부에 아주 독립된 그 시설과 인원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시설을 그대로 대법원으로 전환해서 대법원 산하에 예를 들어서 뭐 노동법원이라든지
또 행정법원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법원으로 쓰면은 네네네. 되거든요. 쓰다가 또 그 바로 옆에 군 검찰단이 네네. 국방부 검찰단이 또 별도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형사 사건만 하기 때문에 네네네.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죠. 예. 예, 피고인을 서로 이렇게 호송하거나 이렇게. 예, 예, 예. 자, 역시 뭐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인과 말씀을 나눠봤는데, 물론 모든 법안에 대해서 다 전문가시지만 역시 군사법원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전문가스럽게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들으실 때 아유 좀 어렵다 네. 이런 분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예, 이제 예. 우리 장병들의 그렇죠. 재판 절차를 민간인들과 가급적이면 같게 똑같이 하자. 예, 같이 그래서 하자. 권리도 예, 찾아주고 예, 예. 또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공정하게 보이게 하자. 네, 네. 예, 이런 취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방송에서 뵀습니다만 차분한 목소리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예, 저희는 막 이렇게 업앤다운 막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분함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인터뷰를 하셨는데 평생 살아오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꼽으라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런 답을 하셨어요. 아내를 만난 일이다. 아, 왜냐면 지금 이렇게 대충 되면 이런 답은 안 하실 분 같은데 특히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입견인지 몰라도 갱상도 남자신데 또 지금 뭐 감정 변화도 별로 없으시고 네. 또 어떻게 이런 말을 하셨죠? 아니 뭐, 뭐 원래 아내 자랑하면은 팔불출이라고 그건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사실 미안하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만나서 예.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전후방 각지를 다니면서 참 이게 힘들거든요. 그게 같이 네네. 군 생활하면서 저는 비록 25년 했다고 하지만 같이 군 생활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미안함이 묻어난 그런 표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아, 그러니까 지가 잘못했던 거 다 그냥 그 용서받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군요. 아니, 저는 그렇다면은 의원님께서 네. 올해 의정 목표로 네, 삼으시는 게 무엇인지 좀 네.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네. 좀. 네. 예, 뭐 의정 목표는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로 네. 매우 어려웠고 서로 이렇게 참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네. 하루빨리 우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네네. 9월 말까지 70% 접종하고 네. 11월 말까지 집단 면역이 돼서 제발 우리나라가 12월 달에 우리 모두가 좀 마스크를 벗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송년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마음은 뭐 누구나 다 있고요. 예, 예. 우리 지역적으로는 가야 역사문화관 그 계획이 잘 좀 진행이 돼서 네. 더 발전하는 김에 네. 그 지역이 되는데 내년에 네.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정말 바쁘신 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김해시 시 승격 40주년 기념 행사 때 제 MC로서 뵙도록. 예,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죠? 예. 모쪼록 서민과 국민을 보호해줄 수 있는 좋은 법, 장치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는데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할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궁금한 법은 세상에 넘쳐납니다만 그 어떤 궁금한 법도 이 시간에 들어오면 꼼짝마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안 되는 것도 있을까요? 안 되는 건 없는데요. 네, 네. 관련법이 없거나 명확하지가 않거나 또 네네. 처벌 규정이 너무 낮아서 네. 이거 무한기야 무난 놈 처벌이 안 돼서 좀 화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뭐 네. 법이라는 게 누구 네. 또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늘 최선이 아닐 경우에는 차선의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니까 시청자들에게 길잡이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웬만한 건 다 풀어주는 신통방통 신변이 있어서 우리는 아주 당당하게 어떤 궁금법이든 풀어드린다고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요, 수면 내시경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과연 어떤 분쟁에 휘말린 것인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기야 여기 자유의 밤이야. 마음껏 달려. 아우, 그래도 막 달리다 카메라에 찍히면 돈이 아작날 텐데. 자기야 그깟 게 뭐가 대수야. 내비게이션 있잖아.
아니 뭐 찍히면 어때? 돈 많은 너가 해결할 수 있잖아. 자기야, 이 밤만큼은 달려보는 거야. 달려. 유진 씨, 내 그래도 될까나요? 그러면요, 오늘 나가 200 이상으로다가 그냥 한번 보랑 한번 달려볼 테니까네. 아름다운 유진 씨, 어디로 모실까요? 뭘 물어? 강원도지. 고고고. 오늘은 나가 말이에요. 속초가장 그냥 1시간 반 만에 끊고 말 테니까요. 자기는요, 위험한 자유를 마음껏 즐겨요. 자, 이제 우리는 유토피아로 가는 거요. 자, 가요. 막 가는 인생, 아니 막 달리는 자칭 베스트 드라이버 커플은 그렇게 매번 위험한 질주를 일삼았고 자동차는 그에게 여친 다음으로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칭 베스트 드라이버는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됩니다. 아, 지가요. 수면 내시경은 처음이라 무지하게 떨리는구만요. 어머, 그 남자분이 듬직하게 생겨가지고 뭘 이 정도로 떨려요. 아, 지가요. 웃긴다. 차는 안 무서운데 병원은 쪼까 거시기해요. 금방 끝나요. 어? 주사 맞으면 바로 툭 꿈나라로 간답니다. 자, 가볼까요? 레드선. 유진애기야 가요. 유진애기야 이 안에 거식이 있어요. 자동차 타고 속초로 가요. 자, 김현웅님, 저기요, 일어나 보세요. 아우 개운하다. 아우 지가 잔 거요? 아따 속을 벌써 다 보신 거예요? 그럼요, 별 이상은 없는 거 있죠? 이제 가셔도 되는데요. 운전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의식을 잃을 수 있거든요. 에이 자고 난 게 이리 개우는데 지는요 자타가 우인한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괜찮아요? 절대 안 돼요. 대중교통 꼭 이용하세요. 그랬습니다. 분명히 병원에선 의식을 잃을 수 있다며 수면 내시경 후 운전을 하지 말라고 고지했는데요. 그럼에도 자칭 베스트 드라이버 씨는 그를 무시하고 운전을 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가던 중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내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가요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지가 사고를 냈을 리가 없슈. 여기 본인 차에 매달린 블랙박스로 본 상황 보이시죠? 치셨네. 아주 제대로 치셨어. 하마터면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아따 우리 유진이랑 얼굴이 판박이네요. 이뻐요. 어쨌든 지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슈. 나가 그렇게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보세요. 여기 CCTV에도 나오잖아요. 갓길로 본인이 달리는 모습. 와, 정말 겁나 잘 달린다. 대체 어디서 뭐라고 오던 길입니까? 아니 그게요. 그러니까 지가요 병원서 왔죠. 병원은 왜요? 그러니까 지가요 내시경을 했죠. 참나. 설마 수면 내시경? 그러니까 지가요 잠을 자는 내시경을 하긴 했죠. 이거 보세요. 수면 내시경 후 운전하면 안 되는 거 몰랐어요? 의식이 끊겼구만. 끊겼어. 기억이 나질 않는데 정말 지가 거시기 했을까요? 전 형사, 이 사람 그냥 가둬버려. 체포하란 말이야. 지를 어디다 가둬요? 왜요? 제가 무슨 죄예요? 생각 안 나는데? 예. 아니 날씨 근데 알아보실까요? 어때요? 예쁘죠? 아니 근데 제가 네. 진짜로 예전에 수면 내시경을 하고 제가 혼자 하러 갔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때 저는 수면 내시경을 하고 오래 자고 한참 쉬고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운전을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 저는 운전을 하고 신호등에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는 앞차랑 간격이 좀 벌어져 있었는데 슥 밀리더니 접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순간. 예, 신호가 멈춰 있는 상황에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저는 그때 한참 있다가 나와가지고 네.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너무 감사한 분을 만나서 이제 사정을 듣고 이렇게 그냥 인사하고 가셨는데 근데 이거 진짜 제가 이거 읽고 나서 야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날 일이다라는 걸 저도 다시 한번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네. 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예. 수면 내시경 하러 가실 때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후로는 절대로 차를 안 봅니다. 그때가 처음 제가 수면 내시경 했을 때거든요. 저도 경험이 없어가지고 한참 쉬고 나오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이번 사연 아주 위험한 사고입니다. 수면 내시경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자, 궁금한 게 말이죠. 수면 내시경 할 때 이런 주의사항을 듣는데 이 약물이 뭐길래 도대체 이런 것인가 하는 그쵸. 거거든요. 그 건강검진 때 수면 네. 내시경을 하는 경우 보니까요.
그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졸릴 수 있죠. 만약 네. 수면 내시경에서 사용하는 약물이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면 내시경 직후의 몸 상태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의식을 잃을지 몰라서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는 건데요. 네네네.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에 아예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도로교통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간 뭐 이런 거 정해져 있지 않고? 일단 시간상 정해져 있지는 아, 않은데 그래요? 이 나 그냥 약물이 이긴 거야, 그래? 아주 옛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수면 내시경을 많이 하지 않았을 당시에 하지 않았을까? 야, 그러네. 아, 요즘에는 워낙 수면 내시경 많이 하니까 건강검진을. 그때는 거의 초창기예요. 네, 맞습니다. 야, 나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는. 이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구나. 여러분, 하시면은 불법이네요. 예, 큰일 나겠네요. 근데 지금 이 자칭 베스트 드라이버는 이걸 어기고 이제 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수면 내시경 후에 네. 사고를 내서 인명 피해까지 입히면은 네. 가중 처벌이 됩니다. 아, 약물의 영향으로 특가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것에 대해서 무겁게 처벌이 되어야 되는데요. 특히 수면 내시경 후에 사람이 다치게 되면은 뭐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사망 사고가 났다면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냥 교통사고하고는 좀 다른 이게 거예요. 음주운전이랑 비슷하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음주운전도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법상 규정되어 있는 게 위험 운전 치사상인데요. 이게 음주로 인해서 이게 정상 사리 분별을 못할 정도, 수면 내시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리 분별을 못할 정도의 약물에 취해 있는 상태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뭐 이게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깨어 있는데 아주 미세한 경우라면은 이건 좀 이 법이 적용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금지는 되어 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보통의 교통사고하고는 다릅니다. 보통의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 그리고 종합보험에 들어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아예. 네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가 아니라 그냥 가드레일 정도 박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레일 박은 자체로만 한번 평가를 해보자면은 요거는 인명피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가법상에는 인명피해가 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재물 손괴가 해당되겠죠? 근데 이 재물 손괴라는 거는 고의로 피해를 입혀야 성립되는 범죄고요. 손괴죄라는 것이. 그래서 고의가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요거는 가중처벌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이 가드레일 말고 다른 자동차를 이제 치게 됐다. 그러면 이제 다른 강도 높은 처분은 혹시 없나요? 일단 도로교통법상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조항을 보면은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뭐 노면 전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그냥 걸어갈 때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은 보니까 걷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대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네. 보니까 이 수면 내시경 후에 그 약물의 진정 효과가 남아 있어가지고 네네네. 차를 제대로 피하지 못해서 본인이 치이는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수면 내시경 하고서 깨어나면 다 깼겠구나 생각하고 네. 그냥 간과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주변에 보호자를 좀 동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부가 같이 건강검진 받아요. 네, 넘어지더라도 같이 넘어지게. 나 혼자 가지는 않겠다. 건강검진 같이 받으면 그게 좋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올 수 있다니까. 근데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수면 내시경을 해본 분이라면 이 병원 측에서 대중교통을 꼭 이용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나 이를 어기고 사고가 난다면 과태료, 범칙금뿐만 아니라 징역에 갈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절대로 수면 내시경 후에는 운전하지 않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퍼펙트하게 오늘도 궁금법까지 전해드렸고요. 자, 이번 주 금요일이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날만큼은 꼭 좀 기억해야 할 게 참전 용사들에 대한 고마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활고가 그렇게 심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지난 2000년 관련법이 생기기 전까지 반세기가 가깝도록 전쟁 중 다치지 않았다면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는데요. 그 후 2008년도 국가유공자로 포함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참전 용사의 87%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지금의 이등병의 월급보다도 못한 참전 수당을 받고 있다는데 처우 개선에 관련된 법들도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적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등병 월급이 한 4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너무 심하네요. 예. 그러니까요. 예. 우리는 이제 6.25 후 세대잖아요. 그죠? 예, 겪지는 않았지만 항상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만큼은 좀 갖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편안하게 산다는 거 참 소중하죠. 자, 이번 주만큼은요, 우리 역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또 우리의 미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좋은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법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저희는 다음 주에도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하는 법들 모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테랑!